안녕하세요. 오렌지지맷 수강생 여러분. 오렌지지맷 SC 팀장을 맡고 있는 존리입니다. 오늘도 힘드셨죠? 회사 다녀오시느라. 하지만 또 우리가 목표가 있으니까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내용은 수동태예요. 수동태. 아주 친근한 이름이죠. 영어에서 중학교 때서부터 배우던 수동태. 하지만 대부분 GMAT 수강생들과 수험생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가 있죠. 우리가 대충 알고 있다는 거, 비교급도 대충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분사도 대충 알고 있고, 수동태도 대충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험 보러 가면 점수가 대충 나오죠. 수동태 GMAT에서 자주 나와요. 자주 나오는데 정확한 개념을 알고 있어야 GMAT SC에서 나오는 형태의 수동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 좀 더 손쉽게 접근을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 GMAT은 우리가 이해를 하는 싸움이기도 하고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하게 풀 수 있느냐, 시간도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시간을 줄일 수가 있어요. 고민을 덜 하게 되겠죠. 그래서 수동태도 우리가 정확하게 정리를 해볼 거예요. 물론 수동태도 여러 가지로 쓰일 수 있어요. 하지만 GMAT SC에서 요구하는 수동태만 우리가 챙겨놔야지 헷갈리지 않아요. 다 알면은 헷갈려요. 그래서 한번 수동태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수동태. 우리가 알고 있는 수동태 무엇이냐? 능동태에 비동사를 붙이고 PP 형태로 붙이고 by로 해서 주어를 갖다 주면은 수동태다. 그렇게 알고 있죠. 맞아요. 형태적으로는. 하지만 이제 모든 SC를 접근할 때 항상 제가 definition과 개념을 정리를 해드리잖아요. definition이 중요해요. definition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내용의 쓰임새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definition, 쓰임새, 역할, 개념, 의미 한번 따져볼게요. 수동태. 첫 번째로 동사의 목적어가 되는 행위, 사건을 강조를 해줍니다. 동사의 목적어가 되는 행위나 사건을 강조하고 싶을 때 수동태를 씁니다. 두 번째, 행위와 사건의 주체를 강조를 해주고 싶을 때 씁니다. 이것이 수동태예요.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능동태가 있는데 이거를 나는 수동태로 한번 써보고 싶어. 그래서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고 이런 의미를 갖고 글을 쓰고 싶을 때 수동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능동태와 수동태는 같은 의미이다. 형태만 틀리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겠죠. 왜 그래요? GMAT SC는 글을 쓰는 방법이에요. 글을 쓰려면은 반드시 그 자리에 어떤 단어가 있으면은 분명한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글 쓰는 이가 이렇게 썼으면 이렇게 쓰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능동태와 수동태가 같으면은 포멀 문서에서 능동태도 내용이 똑같고 수동태도 내용이 똑같으면 뭐하러 두 개를 써요? 헷갈리게. 그래서 수동태와 능동태는 기본적으로 틀리다라고 인식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좀 더 자세하게 어떨 때 수동태를 쓰느냐? 크게 두 가지로 메인스트림을 짚어봤지만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동사가 있어요. 동사의 목적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동사의 목적어와 간접 목적어에 중점을 두고 싶을 때 여기 밑에 예문 적어놨어요. 이따 살펴볼게요. 자, 이제 나머지 세 가지 케이스는 행위나 사건의 주체에 대한 내용이네요. 행위나 사건의 주체에 대한 내용이에요. GMAT은 주체 되게 좋아해요. 주체를 잘 파악해야 돼요. 행위, 사건의 주체를 알 수 없는 경우 누군지 모르겠다. 이 동사의 주체를 모르겠다. 그럴 경우에는 주체를 나타낼 방법이 없잖아요. 그럴 때 수동태를 씁니다. 행위, 사건의 주체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 어떤 경우? everyone, people, someone 이렇게 일반인처럼
분명하게 스피시픽하지 않을 경우 이럴 땐 수동태를 써줍니다. 행위 사건의 주체가 의미상의 특정한 그룹 또는 특정한 주체일 때, 자, 의미상의 특정한 그룹은 우리가 몇 번 다뤘었어요. 뭐 프로페셔널이라든지 우리가 동사를 명사화 시킬 때 특정한 그룹이나 특정한 집단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했었죠. 그런 scientist, politicians, professionals 이런 특정한 그룹을 문맥에서 알 수 있을 때 굳이 능동태로 쓰기도 하지만 수동태로도 표현을 해줍니다. 대신에 플러스 어떤 개념이 들어가요? 여기 강조. 여기 scientist를 쓸 수 있어요. 하지만 목적어를 더 강조를 하고 싶다. 여기선 scientist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써야 돼요? 수동태로. 또는 특정한 주체. 이 특정한 주체도 또한 문맥에서 글을 읽었을 때 이건 너무나 당연하다. 주체가. 누구나 봐도 알 수 있다. 굳이 쓸 필요가 없겠다. 하면 수동태로 표현해줘요. 대신에 뭐를 강조를 해줄 때? 목적어를 강조를 해주거나 행위 사건의 주체를 강조를 해주고 싶을 때. 자, 이제 개념적으로만 알아봤으니까 예문들과 한번 매치를 시켜보겠습니다. 과학자들이 있네요. 과학자들은 휴먼 지놈을 맵 시켰어요. 맵. 뭐 굳이 한국말로 하려면은 휴먼 지놈에 대한 그런 배열들을 알아냈다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는 작가는 과학자가 have mapped 했다라는 사실에 중점을 둔 거예요. 근데 글을 쓰는 사람이 과학자가 have mapped 했다는 것보다 휴먼 지놈이 발견돼서 mapped 됐다라는 사실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싶어요. 네? 누가 했는지 별 중요한 거 아니고 이 휴먼 지놈이 발견돼서 mapped 됐다라는데 좀 더 강조를 하고 싶단 말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써요? 수동태. 그래서 The human genome has been mapped by scientists. 우리가 알고 있는 능동 형태를 수동태로 바꾸는 방법이에요. 근데 by scientist 써줘도 되지만 안 써줘도 돼요. 왜요? 이 휴먼 지놈 발견하는 사람, 저 같은 버벌 선생이 하겠어요? 아니면은 뭐 건축가가 하겠어요? 비즈니스맨이 하겠어요? 폴리티션 하겠어요? 당연히 과학자가 하겠죠. 네, 뭐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뭐 바이올로지스트가 한다든지 그렇겠죠. 그래서 문장을 읽다 보면은 없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당연히 이건 특정한 집단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면 돼요. 두 번째, 자, 이거 먼저 볼게요. I was born in some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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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r. 맨날 써요. 구어체로도 쓰고 뭐 문장으로도 쓰고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 I was born in 이렇게 쓰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쓰느냐? 내가 태어났으니까. 내가 태어났다에 강조를 둔 거예요. 내가 태어났다. 근데 이렇게도 쓴단 말이죠. My mother bore me in 1990s. 이거 틀렸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못 봤다고. 이것만 써왔다고. 어색하다고 하면 안 돼요. 그럼 이거는 왜 이렇게 썼겠어요? 내 엄마가 나를 낳았다. 이거잖아요. 내 엄마가 나를 낳았다. 내 엄마가 나를 낳았어요. 누가 자꾸 그러는 거예요. 저쪽에 아줌마가 나를 낳았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써야 돼요? My mother. This is my mother. This is my mother. My mother bore me.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왜 I was born 왜 안 쓰느냐? 너무나 당연하잖아.
그죠? 내 엄마가 낳겠지. 내 아빠가 낳질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굳이 안 써도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당연하게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맨날 이렇게 쓰니까 이거는 그냥 I was born이라고 쓰는 거다. 라고 그냥 어렴풋이 커먼 컨센서스를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숨은 수동태 개념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문장에는. 심플한 예문을 했지만 SC를 보다 보면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이런 문장들이. 그래서 이렇게 심플한 문장을 가지고 내가 기억을 잘 해놔야 돼요. 다음 번. Researchers expect the findings to develop a treatment for AIDS. 뭐 이상한 병 이름을 넣어서 좀 그렇긴 한데 이거는 보통 SC 문장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문장은 거의 볼 일이 없어요. 굳이 위에 능동 형태 문장을 굳이 써놨어요. 왜 써놨느냐? 이런 형태로 나오거든요. The findings are expected to develop a treatment for AIDS.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우리가 또 헷갈리기 시작하거든요. To develop의 주체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제 그 다음부터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여기다 또 by 넣어요. 또 by 넣고 여기 누가 있겠지. 이 사람이 develop을 했겠지. 이제 이렇게 헷갈리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The findings to develop a treatment for AIDS. 이건 어떤 경우예요? 자, 아직 트리트먼이 발견이 안 됐어요. 문장에서 expected 된다고 하잖아요. 아직 발견이 안 됐어요. 미래에 누가 발견할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to develop의 주체를 쓸 수 없는 거예요. to develop의 주체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researchers expected the findings to develop 하게 되면은 얘의 주체는 뭐예요? 자, 요거 얘의 주체는 뭐예요? 우리 계속 주체 따지고 있잖아요. researchers 아니죠. researchers 아니잖아요. 그죠? researchers 아니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findings 명사 finding the findings 주체가 누구예요? 특정한 집단 문맥상에서 알 수 있는 특정한 집단 예? 누군가 또 개발을 하겠죠. 예? 이 리서처스는 누구예요? 뭔가 연구를 하는 사람이나 조사를 하는 사람이겠지만 과학자나 바이올로지스트나 닥터스나 발견을 하겠죠. 문맥에서 모르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모르지만 문맥에서 알 수 있는 특정한 누구가 된다고요. 지금 그것처럼 to는 the findings에 걸리는 거예요. 여기 by researchers가 to develop의 주체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죠? 묶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거는 이거는 수동태로 바뀐 문장이라는 거예요. 능동태로 바뀌면은 굳이 바꾸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everyone must obey the law. 요 경우네요. specific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The law must be obeyed by everyone. 안 쓰죠? by everyone. 안 써요. 왜 안 쓰냐? 이거는 specific하지 않지만 모두가 따라야 된다는 건 다 알죠. 그래서 수동태로 표현을 해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제 수동태로 표현하는 경우에 이제 우리가 제너럴한 이런 쓰임새들을 알아봤어요.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자, 계속해서 수동태 행위 주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수동태는 실제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뭐가 중요하느냐? 수동태가 안 되는 경우들을 잘 알아야 돼요. 수동태가. 그러니까 수동태는 되는 경우도 알아야 되지만 안 되는 경우들을 잘 알아놔야지 SC 접근할 때 편해요. 그래서 수동태 기본 개념으로 마지막에 이제 행위 주체,
수동태의 행위 주체가 생략되는 경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보고 이제 안 되는 경우들을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좀 전에 우리가 기본 개념 잡을 때 행위 주체가 불분명하거나 스피시픽하지 않거나 문맥에서 봤을 때 특정 그룹이라고 알 수 있거나 근데 목적어나 행위 주체를 강조하고 싶을 때 수동태로 쓴다고 했죠.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짚어보면 행위 주체가 알려지지 않았거나 중요하지 않은 경우예요. 누구 입장에서? 글 쓰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글을 쓰는데 나의 초점은 행위 주체가 아닌 거죠. 행위 주체가 아니에요. 자, 몇 년 동안 조류 독감이 참 때때로 이제 잊을만 하면 나타나고 잊을만 하면 나타나요. 근데 드디어 조류 독감을 완전히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 나타났다 쳐요. 그럼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건 뭐냐? 조류 독감 백신이 개발됐다가 관심이 있는 거지 누가 조류 독감을 개발했다 해 관심이 덜 할 거라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써요? 조류 독감 백신이 개발됐다라고 쓰는 거죠. 그래서 수동태예요. 아니 누가 개발했는지 몰라. 네? 큰 제약회사가 개발했다 쳐요. 또 큰 제약회사 내에서도 누군가가 개발했겠죠. 그 사람은 관심 없어요. 닭 키우고 오리 키우고 그런 분들한테는 저 사람이 개발했구나 전혀 관심 없죠. 그렇기 때문에 by 행위 주체를 생략을 합니다. 그래서 수동태를 쓰는 거예요. 봐볼게요. An emergency call was received last night. 웬 소방서에서 119에서 긴급 전화를 받았어요. 누군가 받았겠죠. 네? 거기 콜센터에 있거나 아니면은 당직 쓰는 사람 누군가 받았겠죠. 전혀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가 받았는지. 글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주 조용한 마을에 한 10년 동안 사고가 없었는데 드디어 이머전시 콜이 이제 걸려온 거라 이거죠. 그러면은 이 이머전시 콜이 왔다라는 게 중요한 거지. 누가 받았다. 이거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근데 마침 그 마을 시장이 순회 중이었어. 시장이 순회 중이었었는데 딱 갔더니 당직 근무하는 사람이 땡땡이를 치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이머전시 콜이 온 거예요. 그럼 여기 써야죠. 이거는 이머전시 콜이 왔던 것도 중요한데 이 높으신 양반이 와가지고 이걸 받았다는 해프닝인 거잖아 이거는. 그럼 이건 기사거리가 되잖아. 그럼 이 사람 명시를 해줘야죠. 아주 이걸 받지도 않아도 되는 사람이 와서 받은 케이스니까 이렇게 쓴다고요. 생략도 한다고요. 이제 수동태를 쓰는 의미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왜 수동태를 사용해야만 하는가? The bomb was found by someone at the airport last night. 자, 이것도 굳이 써줘도 돼요. 여기 딱 가로를 쳐놓은 건 써줘도 돼요. 하지만 이게 중요하냐? 안 중요해요. 네? 이게 공항에 지금 폭탄이 발견됐다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라고요, 지금. 누가 발견했다. 거기서 화장실에다 설치를 했는데 화장실에서 누가 똥 싸다가 뭔가 꺼름직해가지고 이 벽이 뚜껑을 열어봤더니 거기 있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냥 비행기 타고 어디 여행 가려는 사람이었었어요. 이 사람 이름 여기 나와야 될까요? 안 나와도 되죠. 네, 안 나와도 된다고요. The criminal was caught by someone last week. 드디어 이 범죄자가 잡혔대요. 현상 수배범이에요. 사람을 몇 년 동안 몇 명을 죽이고 하여튼 나쁜 짓 많이 했고 그래서 되게 악명 높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잡혔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누가 잡았다. 누가 용감하게 싸워가지고 칼도 2방 맞았는데 겨우 살아나면서 잡았다. 그러면 써야죠. 여기다가. 근데 드디어 경찰이 잡았어요. 그러면은 중요한 거 아니라고요, 이거.
이게 잡혔다라는 게 중요한 거지.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었는데. 우리가 뉴스를 보면은 어떻게 나와요? 드디어 어떤 범죄자가 잡혔습니다. 라고 뉴스 앵커가 얘기를 해요. 맨 처음에 헤드라인으로 경찰이 잡았습니다. 라고 안 해요. 근데 경찰이 이거 들으시는 분들 중에 또 혹시 경찰관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죄송해요. 이거는 뭐 그냥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서 경찰이 되게 삽질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뭐 이 사람이 막 가지고 놀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제 되게 비난을 많이 받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드디어 이 삽질하던 경찰들이 드디어 잡았어요, 이 사람을. 그때는 police caught 이렇게 써야 되죠. 경찰이 잡았다는 게 중요하니까 police caught the criminal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거 상관없이 얘가 잡혔다는 게 중요한 거면은 수동태로 쓰는 겁니다. 자, 이제 간접 목적어에 중점을 두는 경우, 자, 이거는 뭐, 이제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배웠을 때 뭐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배웠던 그거를 굳이 안 쓰려고 하는데, 흔히 말하는 4형식, 직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 있는 이 형식대로 하면은 이제 이렇게도 쓰여요. 어떤 차이가 있냐 보시면은 바꿀 수 있죠. 이거를 바꿔서 쓰잖아요. 그럼 여기 to가 들어갔는데 이건 뭔 to냐, 뭐 헷갈려 하지 마시라고 일단 써놓은 거예요. 이게 간단하게 문장을 이렇게 써놔서 헷갈릴 수도 있지만 뭐 실제로 복잡한 뒷면 문장 들어가면은 이거 헷갈린다고요. 이거 이렇게 헷갈릴 때는 어떤 방법을 써보느냐, 바꿔보세요. 수동태를 능동태로 다시 거꾸로 뒤집어서 바꿔보시고, 이게 원래 이런 문장 구조구나. 근데 작가가 A present하고 A present를 강조하려고 수동태로 바꿨구나. 셀리를 강조하려고 수동태로 바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 주의할 점. 우리가 구어체로 많이 쓰는 문장인데요. get pp 형태, get received, I got received 많이 쓰잖아요. 절대 안 써요. GMAT에선 get pp 형태는 안 씁니다. 축약되는 형태가 있었죠. 이거는 우리가 절축약에서 배웠어요. 절축약에서. 그건 절축약절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자, 이제 수동태가 쓰이면 안 되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수동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진짜 SC에서 이런 저질스러운 문제들을 안 내리라 생각을 했지만 참 저질스럽게 나와요. 그래서 알아둬야 돼요. 수동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일단은 뭐 개념은 너무 쉬워서 암기가 많아서 예문들을 다 적지는 않았습니다. 매뉴얼에 예문과 그런 동사들이 쭉 나와 있기 때문에 외워야죠. 모르면 틀리고 알면 맞고. 수동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첫 번째 자동사 경우예요. 뭐 자동사 경우는 쓸 수 없다는 건 누구나 알겠죠. 많이 나와요. 뭐 예문 보면 The volcano erupted last night 맞는 말인데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The volcano was erupted last night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게 이렇게 심플하게 나오면은 참 아주 고마울 텐데, 이것도 우리는 사실 헷갈리잖아요. 사실 헷갈린다고요. 이제 폭발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폭발됐다. 여기서부터 말리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분사 형태로 나와요. 과거 분사 PP 형태로. 그러면은 헷갈리거든. defer 같은 거 deferred 나오거든요. 근데 deferred 못 써요. defer가 자동사로 쓰이는 경우.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자동사, 수동태를 사용하지 않는 자동사들 쭉 리스트를 해놨어요. agree, I was agreed. 아예 안 써요. 그거 뭐 가끔 구어체로 쓰기도 하는데 안 씁니다. 이런 단어들 쭉
외울 필요는 없지만 안 된다는 거 정도는 나오면 아실 정도는 돼야죠. 두 번째, 상태동사. 상태동사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요. John weighs 80 kilograms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자동사잖아요. 분명히 자동사라고요. 근데 얘가 타동사로도 쓰여요. The scientist weighed the molecule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는 바꿀 수 있죠. The molecule was weighed by scientist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요건 되고 요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게 나오면 헷갈려요. 어떻게 나오냐면은 또 분사 형태로 나오거든요. weighing으로 나오거나 weight로 나오거나 그럼 헷갈린 거라고요. 이게 weighing이 맞는지 weight가 맞는지. 그러면 그때서부터는 의미로 접근을 해야 되죠. 이게 자동사 개념인가 타동사 개념인가. 그래서 거기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되는 경우 안 되는 경우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상태동사 밑에 써놨습니다. 상태동사 mental state 해가지고 그런 것들은 상태동사로 수동태가 안 된다. 어떤 소유 상태 뭐 특히 have 동사 그런 것들 안 돼요. consist 안 돼요. consist of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감정, sense랑 관련된 것들 이건 누구나 다 알죠. 어렸을 때 배웠던 거니까 그거 안 돼요. 어떤 상태들이 있냐면 또 안 되는 것들 seem, resemble, caused, 뭐 exist 그런 거 안 된다고 써놨어요. 굳이 외울 필요는 없지만 여러 번 보더라도 이거는 상태 동사다, 수동태 안 된다는 건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으로 주의하셔야 될 거 특전 전치사와 함께 사용되는 분사들이 있어요. 이런 게 나오면은 우리는 항상 수동태는 PP by라고 배워왔기 때문에 헷갈리죠. 뭐 be interested in은 다 알아요. 그런 것처럼 be interested in처럼 안 되는 것들이 거기 그렇게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따로 정리를 해놨어요. 여기선 전치사가 중요하죠. GMAT에서 전치사 가지고 장난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은 뒤에 어떤 전치사가 쓰인다는 걸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왜냐면 물어보니까 가뭄에 콩나듯이 나오거든요, 이게. 그래서 뭐 이디움이다 뭐다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따로 하지만 이건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우리가 친근해져 있을 필요는 있습니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나오면은 알 정도는 돼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수동태는 간단하게 정리를 했어요. 수동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첫 번째, 다시 한번 우리가 리캡을 해보면은 수동태가 갖는 의미에 따른 주체, 왜 작가가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나? 주체가 누군가, 특히 문맥에서 숨겨져 있는, 하지만 우리는 숨겨져 있고 모른다고 하지만 문맥에서 알 수 있는 특정 집단이나 그룹들, 아니면은 딱 정해져 있는 사람, I was born in 그런 것처럼요. 두 번째, 안 되는 것들, 자동사, 특히 자동사. 자동사는 꽤 많이 나오죠. 자동사를 수동태 형태로 바꿔가지고 병치시켜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자동사 꼭 알아두시고요. 마지막으로 전치사 간간히 나옵니다. 전치사 잘못된 전치사 넣어놓고 뭐 맞네 틀리네 그래요. 그럼 우리는 의미로 또 파악을 해서 이게 의미가 이 전치사가 맞겠지 틀리겠지 고민을 하는데 GMAT에서는 이 단어가 나오면 꼭 그 전치사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수동태 마무리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